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긴 했었죠. 그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비트코인 한꺼번에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마치 달군 후라이팬 위에 버터처럼 녹아버리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45,0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때는 43,000달러대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었던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물론 코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 낮기 때문에 다행히도 예전같이 비트코인이 재채기만 해도 알트코인들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만 차가운 남자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불장 때마다 비트코인의 버팀목이 되었었던 21 주간 지수이동평균선 위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 근방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선을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5,000달러 근방에서만 버텨줘도 잘 선방한 것이다, 잘 버텨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도 의견을 보탭니다. 만약에 일봉 마감을 이 아래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만간에 반등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38,000달러 사이에서 40,000달러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트 분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트 분석을 보시면은 어제도 잠깐 방송에서 나왔었던 자산 펌핑 사이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과 비트코인 차트를 대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었다, 지금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유명 분석가들도 많습니다. 해당 차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블루 오프 탑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끝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에서는 블루 오프 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 축적 기간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비트코인에 관련된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이 2013년도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일단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B도 전에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2013년도 불장과 지금 현재 모습이 비슷하다,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차트를 보시면은 2013년도 불장 때 바로 이 구간이었었죠.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엄청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훅 떨궜어요. 훅 떨구면서 사람들이 이번 불장 끝났다, 떡락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속임수였다, 축적을 위한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쭉 떨어졌다가 재축적을 마친 후에 더욱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작년 3월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마찬가지로 올라왔는데, 한 번 정도 쉬고 바로 올라왔는데, 2013년도와 비슷하게 여기서 또 잠깐 떨구면서 마치 불장이 끝나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2013년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50% 정도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50%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고점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30,000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만약에 2013년도랑 비슷하게 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와는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역사는 완전하게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공명한다, 흐름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완벽하게 퍼센티지까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비트코인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물론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르긴 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구간은 40,000불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거기까지 내려갈 것인가? 혹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더 아래로 가게 될 것인가?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에 코인베이스에서 1750개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사이 기관들이 사서 모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일론 머스크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 증오라고 해야 될지 일론 머스크를 탓하며 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스터 웨일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계속해서 욕하고 까내린다면은 아마 다음 분기 때 우리는 테슬라가 그나마 들고 있던 비트코인도 다 팔아버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 답을 달아버렸습니다. 정말이다. 진짜로 그럴지도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달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에이 설마.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몰려들어가지고 욕하고 악플 달고 그러면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나름의 똘끼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자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죠. 차트가 원래 떨어질 차트라고 전부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태국의 상장 기업 중에 브루커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번에 비트코인에 66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샀는데요. 122개를 샀다라고 하네요. 하나로 치자면은 72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인데요.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브루커 그룹의 이사회가 최근에 540억 원어치의 투자를 승인했는데 여기서 최대 50%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매입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122개를 매입한 새로운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회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소로서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르웨이의 억만장자 크젤 로케라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로케 회사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이 맞죠. 일론 머스크 한 명의 의견 때문에 비트코인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찰스 호스킨슨과 열렬한 도지코인의 팬이자 비트코인 지지자인 달라스 매버릭스 구단주인 마크 큐번이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한 트위터 팬이 마크 큐번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왜 에이다를 리뷰하지 않느냐? 펀더멘탈, 실사용 사례, 에너지 소비 면에서 에이다가 비트나 도지보다는 압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크 큐번이 여기에 답변하기를 에이다가 활용되고 있다고 어디 장난쳐? 구라까지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찰스 호스킨슨이 발끈해가지고 당신의 경솔함을 제쳐두고서라도 언제 나와 한번 토론을 합시다. 내가 에이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겠소 라고 하자 마크 큐번도 똑같이 맞받아치면서 어이 찰스 당신의 경박함은 둘째치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당신도 에이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찰스 호스킨슨이 좋소. 내가 에이다 생태계를 한번 구경시켜드리지 라고 하면서 에이다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찰스는 이야기하기를 마크 큐번 내 말을 잘 들어봐. 당신이 원하니까 에이다 광고 좀 하겠어 라고 하면서 최근에 발표가 나왔었던 이디오피아와의 파트너십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디오피아에만 500만 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들이 칼다노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칼다노 네트워크 위에 수천 개의 자산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를 위한 뎁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폭발적이고 거대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벤처 캐피탈 모델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이렇게 딱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마크 큐번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업데이트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 멍멍이 코인. 이번엔 우지한이도 멍멍이 코인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우지한이. 자, 일단 그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조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앞서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도지는 블록 시간을 10배로 높이고 블록 크기를 10배로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100배 더 낮게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우지한이 이야기하기를
도지코인은 세그윗을 구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명한 결정이었고 블록 크기를 100배로 늘리면 확장이 쉽고 엔지니어링 복잡성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지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발언이 약간의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었던 도지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도지코인이 그런 부분을 해낼 수가 없다라면은 이거 참 또 다른 코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번거로운데? 라는 답변을 남기면서 일론 머스크가 여차하면은 도지를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도지코인이 없습니다. 이 도지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고 도지코인 샀냐고 또 뭐라고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앞으로 이번에 조정이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좀 사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살바도르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확장성도 낮고 전송도 느린 비트코인이지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 그 모든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로 거래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래된 마을이지만 최첨단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엘살바도르.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 때문에 심란한 마음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이런 일들은 비트코인 역사에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었습니다. 당연히 적응은 좀 안 되겠지만은 이것이 비트코인이 끝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나중에 길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초콜릿 하나씩 까먹고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토마토밭에 초콜릿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